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5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온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나타나면서 유난히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탓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우리 국민의 일꾼들, 지난 대통령들을 마치 대단한 독재자처럼 이렇게 좀 마땅치 않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윤석열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우리로서는 참으로 딱한 것이 본인이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마치 그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우리 편이 이겼다, 아니면 우리 편이 졌다고 하는 그런 기분에 아직도 젖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하고, 선거는 그런 승패를 겨루는 그런 경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고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학습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를 편을 들고 좋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보기에 일꾼이 변변찮다고 하는 것을 두고 그런 쓰잘데없는 그리고 잘못된 참견은 옳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은 빨리 현실 세계, 진짜 세상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장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딱딱해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이미 지식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다만 계층 질서 같은 게 뒤섞여 있어서 윤석열 당선자가 하는 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오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둡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 헌법전을 보게 되면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이제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4장, 네 번째 장이 정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 정부가 있구나. 이제 정부라고 하는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속에 제일 먼저 제1절, 절입니다. 제1절 대통령. 그 다음에 제2절 행정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 4장 정부에는 이 절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정부 밑에 보니까 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관이라고, 관짝하는 관은 아닌데 한글은 똑같이 있습니다. 제1관, 제2관, 제3관, 제4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관까지가 전부입니다. 행정부 안에 제1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이렇게 돼 있고 제4관 감사원. 여러분 감사원 하면 최재형 씨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로 그 감사원인데 요 헌법전에서는 행정부 안에 들어있지만 그리고 대통령의 아래에 있지만 감사원은 소속만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직접 그 업무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여를 했다, 알아서 기었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전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요 본 내용이 조문으로는 제법 많습니다. 정부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정부 안에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다. 행정부 속에는 4가지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대통령에게는 청와대가 있지 않느냐? 청와대라는 것은 단지 집이 아니고 인력이 1000명이나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에 없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한 사람, 일꾼 1명, 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조직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대통령 1명과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행정부 속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장관들이 있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이 자세히 규정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이 정부 조직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그 인수위 이런 데서 정부 조직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개정을 해서 차기 정부의 업무를 개시하고 싶은 그러니까 차기 정부라기보다 차기 대통령의 업무를 개시하고 싶은 이제 이런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법입니다. 정부 조직법에는 그러면은 정부를 조직하는 법이니까 크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들어있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정부 조직법입니다. 근데 이 정부 조직법에 뭐 여러 가지가 아주 길게 들어있지만 그 상하 관계만 살펴보기로 합시다. 정부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이라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정부에서 제일 높구나. 감독권이 대통령한테 있구나.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게 행정만 감독할 수 있다. 행정이라고 못 박아놨구나. 행정감독권이 있구나. 이 단어를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나가면 그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그 공적 의무가 있고 무엇은 할 수 없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라도 한국어만 알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어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리걸 마인드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이게 이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그러면 법률과 명령, 규칙 이런 것들 법에 따라야만 하는구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좀 복잡한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유유서 할 때 그 장자입니다. 어른 장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에 보면 뭐가 중앙행정기관인지도 규정을 해 놓습니다. 법률은 이렇게 빠짐없이 규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대통령은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모든 중앙행정기관, 당연히 이건 정부에 있어야 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이 있으면 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하가? 부하는 지휘 감독 못하는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가령 장관의 행정 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그 부에 밑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만. 이거 아주 중요하죠.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 이것은 이렇게 한다 라고 정해놨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감독권. 오직 행정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중앙행정기관에는 국무총리가 포함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모든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이나 처분을 내리는데 그게 법에 위반되거나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을 하면은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게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법에 어긋난다.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중지하라. 취소하라.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부터 정부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그리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계를 알 수 있겠죠. 이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행정감독권. 그러면 이제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도 이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게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앞에 한 구절을 빼놨습니다. 이게 뭐가 있느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은 직접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합니다. 그냥 대통령 부하입니다. 요런 그 계급 질서에 있어서. 그러면 총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과 처분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대통령의 명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책임총리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행정감독권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대통령이 총리 당신이 이거 가져가서 행사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권한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그걸 마음대로 떼어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 밑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널리 장관보다 더 많이 있는데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것을 또 뭐 기획재정부는 그것과 관계된 것을 이렇게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자기네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 부 내에서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 장관은 또 소관 사무에 관해서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지자체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행정감독 이거는 아주 수직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책임총리라든지 책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상명하복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임총리제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 부분을 이제 한덕수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래야 책임총리제가 구현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델리게이션이라고 써가면서 언론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100% 틀린 것이고 위법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넘겨준다가 아니고 단 하나도 넘겨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대통령 자신은 즉시 탄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정부가 국회 그리고 법원 또 우리가 그냥 정부라고 부르는 이 세 개가 가버먼트로서 각각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가서 일하게 되는 집행정부, 이 정부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인가? 이것도 헌법으로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차기 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거의 그 전체가 착각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형태, 집행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정부에는 대통령이 있고 행정부가 있다. 일단 두 개가 있고 대통령이 제일 높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1인으로 돼 있는 기관이고
행정부에는 보니까 조직이 많죠. 그게 바로 이 행정부라고 하는 데서 하는 기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이끌어가는 기능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대통령 1인에게 이 행정부가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다. 이 헌법전을 보면 아주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미국의 그 집행정부 형태, 이게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대통령 한 명을 뽑아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행정부라는 개념이 없이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부, 이게 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한테 보좌를 하는, 수발을 드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행정각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의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이 팀, 내 팀, 이런 표현을 종종 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미국의 정부를 트럼프 정부 이렇게 썼습니다. 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말하는 장관들은 장관이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래서 대통령이 위에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이고 그 밑에 비서, 세크레터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많은 그 관리들이 있습니다. 세크레터리 오브 스테이트 그러면 국무장관이라고 우리는 풀이를 하는데 곧이곧대로 하면 국무비서 이래야 되겠죠. 국무참모.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행정안전부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크레터리 오브 디펜스. 그 역시 그 국방에 관한 비서.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부 장관 이렇게 되겠죠. 그 역할도 다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세크레터리라는 것을 그냥 비서라기보다는 뭐 우리 개념으로는 참모 이렇게 불러주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가 이런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점에서 나머지를 자기가 다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의무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통령에게 반발할 그런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이 기르는 개를 퍼스트 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해서 그 부인이 할 수 있는 일정한 정부에 대한 공적 의무가 있죠. 뭐 준 공무원으로서의 그 혜택도 있고 실제로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기르는 개를 퍼스트 독이라고 한다든지 대통령의 아내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남의 나라 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이고 전혀 당치 않는 것이다. 또 우리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한민국의 그 정부 형태는 어떤가? 이거는 대통령제라고 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제. 그럼 크게 말해서 우리의 대통령제, 우리의 그 정부는 어떤가? 앞에서 대통령에게 그 수직적으로 상명하복의 그 행정 감독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파트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평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국회처럼 대통령은 그냥 스피커,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지 이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의 관계가 수평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엮어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형태는. 그래서 이 수평관계에서 의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수직관계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따로따로 가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그게 바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관계를 봤을 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행정부 자체가 대통령에게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전에 따로 돼 있으니까. 이 행정부의 총리, 이게 이제 일종의 장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총리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이 총리는 다시 장관을 행정각부의 장이니까 이 장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부 수직관계. 그럼 수평관계는 어떤가? 수평관계는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여기 행정부에 보면 장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관은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이 됩니다. 이때는 총리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때는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국무회의의 위원이고 대통령은 의장, 총리는 부의장. 이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하고 거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그것을 종류로 나누면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째서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엮어놨을까? 집행정부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대가 중앙집권제 국가를 이루어서 아주 긴 세월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는 이 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화된 곳이 이 한반도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군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집권제. 그래서 아주 쉽게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집단주의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풍토가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곳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가장 처음에 내세운 게 바로 이겁니다. 독재를 배제하자. 전제 정치를 배제하자 해서 거기에 철저하게 만든 정부 형태를 우리 건국헌법이 넣었고 그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은 융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악이다. 이게 헌법 정신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손상시킨 사람들은 보면은 대개 권력 융합을 어느 곳에선가는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한국의 대통령제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윤석열 당선자가 차기 이제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실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그 집을 백악관 형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용산 이전을 강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뭐 기어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용산 이전을 하는 것이 당연히 돈 낭비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 몇백억을 거기다 날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안보 위기를 불러온다 하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지 법을 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법을 위반했다고 한다면은 5월 10일 취임을 하고 나서 탄핵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집을 백악관 같은 집을 가지고 살겠다. 거기서 근무하겠다 한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의 조직을 백악관식으로 하겠다. 백악관이 롤 모델이다 이런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지금 인수위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장관을 대통령의 참모로 두겠다. 이게 이제 미국식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장관은 미니스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미국에서는 세크레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 참모. 그래서 우리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지 않고 세크레테리라고 그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식 집에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로 정부를 통째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이렇게 미국식이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게 되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형태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여러분이 아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것을 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텐데 나라에는 국채라는 게 있고 정채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형태라는 것을 국채, 정부 형태라는 것이 정채인데 헌법에서 앞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엄청난 위헌적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답답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와 이 인수위, 이 차기 정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체를 이거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바꾼다면 모르겠지만 개정해서 다수결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정사라는 것이 있고 또 국가가 건국될 때부터 설정해 놓은 방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다수득표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자체를 모르고 있고 어떻든 이렇게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식으로 바꾸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식은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대한민국식이 독재를 막는 방식이고 미국식이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그런 정부 형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아래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 대통령의 권한만은 미국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왕적 대통령 중에서도 아주 초제왕적 대통령이 되겠죠. 아주 권한을 한 손에 움켜쥐는
독재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미국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나라가 다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지지층,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수 작업을 하고 또 차기 정부의 이 정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수행 중이냐? 이제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편의상 윤석열 정부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주로 비판할 때 쓰는 것이고, 미국에서만 그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윤석열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아무튼 차기 정부는 삼축 체제로 가동이 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윤석열의 민관통합위원회 이게 하나. 여기에 이제 김한길의 국민통합위원회가 여기 통합이 된다고 하고 이곳에서 국정의제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정책을 여기서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윤석열의 참모들, 그러니까 장관 이하 이런 사람들인데 장관을 세크레테리로 보겠다 이겁니다. 미국식으로. 그래서 이 장관들이 이제 발로 뛰면서 실행을 하는 일을 담당하고, 세 번째,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게 이제 비서실 등이 될 텐데 이 대통령실은 허브 역할을 하겠답니다. 이 삼축 체제로 정부를 가동하겠다. 그러면 정부 형태도 망가뜨리고 헌법도 다 깨뜨리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서 정책이 나오니까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올 것들, 또 국무위원들이 할 것들을 여기서 다 장악해 버리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걸 없애겠다 하면서 왜 이런 아주 위험한 독재로 가는 길을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아무튼 이 삼축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집행정부의 기능을 작동 못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란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내란죄를 저지르는 윤석열 당선자는 탄핵 없이 즉시 구속을 하고 그 상태에서 신속 파면을, 그러니까 헌재 결정 나듯이 신속 파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에게도 아주 위험한 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비서들, 거기에 옥상옥으로 뭐 수석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정부에 가서 장관에게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 수석이 장관에게 자, 커피 한 잔 타와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지 마라. 예를 든다면은,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이 직접 장관을 비서로 앉혀놓고 커피 좀 타봐라 이러겠다고 하고, 삼축체제 이걸 가지고 결국 민관협동위원회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장관에게 커피 한 잔 타와라를 시킬 수 있게 가는 게
차기 정부의 구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도 자기들이 헌법을 위반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인데 헌법을 탓하고 헌법 개정도 그래서 하겠다 이런 소리도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초제왕적 대통령제로 가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민관합동위원회가 국방부 청사로 지금 청와대를 옮겨가게 되면 거기를 이렇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1층은 기자실, 2층은 대변인실, 3층은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그 다음에 경호처도 있고, 또 4층, 5층은 보좌진 사무실, 그리고 뭐 4층에도 또 경호처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6층부터 10층까지 민관합동위원회가 다 차지한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쓸어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하고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인수위원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헌법과 정부 조직법도 읽어보지 않고 그리고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을 지지하고 말고 뭐 민주당인지 그 반대편인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을 지키느냐 법을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